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네요. 갑신정변은 1884년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갑신정변의 이제 첫 번째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 청해 내정 간섭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죠. 청해 내정 간섭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 모델대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급진개혁파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청일 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에 대한 차이로 급진과 온건이 구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청나라 모델대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다. 청해 내정 간섭과 그 다음에 민씨 세력 있죠. 민씨 정권의 민씨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민씨 세력의 어떻게 보면 친청 정책 또는 친청 정책의 추진,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급진개혁파의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좀 위축되죠. 그리고 그 위축됐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죠.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그들이 지금 그 김옥균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이 추진한 것이 바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인데 일본 차관 도입이 실패하게 됐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로 베트남의 종주권을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청푸 전쟁의 결과 청나라의 군대가 한성에 주둔돼 있던 청나라 군대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가 철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의 어떤 군사적 지원 약속.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 이런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신정변의 어떤 전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요. 전개 과정은 우정총국 축하연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총국 축하연 때 일어났고 결국 급하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요 개화당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들이 일본 공사관을 통해서 일본으로 망명 갔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고요. 전개 과정 속에서 개화당 정부가 발표했던 14개조 혁신정강이다라고 하는 거. 요 내용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로 이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결과, 그죠? 결과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어떤 조약을 맺잖아요. 대표적으로 한성조약이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한성조약이다라고 해서 일본 공사관에 대한 어떤 그 신축 비용이라든지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배상금을 지불한 거.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바로 땐진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땐진조약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조약이 한성조약과 땐진조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땐진조약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청일 양국 사이에서 맺은 조약인데 청일 양국군의 철수,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파병 시에 공동으로 출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파병 시 공동 출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중에 조선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출병하게 되면서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군대를 출병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중요한 조약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갑신정변의 어떤 의의와 한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갑신정변의 의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해서 일어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내용들이 그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그 이후에 갑오개혁이다라고 하는 사건. 그래서 갑오개혁 안에 혁신정강의 내용이 반영이 돼요. 그죠?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계승되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근대화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부터의 근대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원.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민중에게 정말 필요한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 토지개혁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중의 적극적 지지나 개입이 없었다. 그죠?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바로 이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국제 정세, 그죠? 한반도의 정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강의, 그죠? 열강의 침탈이나 압박이 굉장히 심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 협약, 밀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러 밀약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죠? 이것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게 1885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다양한 고민, 그죠? 그런 고민들 속에 결국 조선의 중립화론이다라고 하는 거. 조선의 중립화론이 제기가 되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독일 부영사 출신이었던 이 부들러다라고 하는 인물하고요. 부들러다라고 하는 인물하고 서유견문을 썼던 우리나라의 유길중 같은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도 자체적으로 내무부를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자주적인 개혁을 진행하지만 청나라가 압박하고, 그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기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선 중립화론이다라고 하는 걸 당시 어떻게 보면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거나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열강의 침탈이 심화되고 있었던 조선의 정세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네요.